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경제와 금융에 유익한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확진과 사망 억제 그리고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 보건 시스템은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참 다행인데요. 미국, 유럽 등에서도 확산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확실한 가닥을 잡았다는 판단은 성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경제는 1분기 GDP 성장률과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PMI가 폭락했습니다. 실업률도 무려 14.7%까지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멈추기에 큰 부담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엄청난 재정 지원 속에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충격을 막기에 급급한 상황인 가운데 코로나19 위기에 버금가는 악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중국 정부도 이에 지지 않고 미국 정부에 대해 맹비난에 나서며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우려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 간 관계를 표현한 냉전은 조용한 이념적 대립관계였으나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은 군사,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인권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대립을 표면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누출됐으며 중국 공산당은 초기에 이를 은폐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했고 대규모의 인명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정신이 아니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CCTV는 폼페이오를 인류 공동의 적, 세계적인 정치 바이러스의 살포자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 기관지 신화통신은 미국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January. We discovered a new virus. So what? It's dangerous. It's only a flu. Wear a mask. Don't wear a mask. 이례적인 일이죠. 미국 무역협상 체결 1단계 마무리 후인 금년 3월 미중 정상 간에 직접 통화를 하면서 미중 양측이 공격적인 발언은 자제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자제 분위기가 깨진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중국 코로나19 책임론과 보복, 배상을 위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 조치로는 무역협상 1단계 파기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트럼프는 일단 2, 3주는 중국의 협상, 약속 이행 여부를 관찰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 3,7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지난 1월 체결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서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를 지금 보류 중인데요. 그 대가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천억 달러 가치의 추가 수입을 약속했었습니다. 트럼프의 대단한 자랑거리였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발발되면서 이 약속 이행이 미흡했던 것이죠. 트럼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관세 이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1.1조 달러에 대한 이자 지급 보류나 동결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낮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최근 미국은 WHO 회원국에
대만을 다시 가입시키는 절차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탄압, 중국과 홍콩 관계 등 문제, 화웨이나 중국의 보안 기업 등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더 확산될 수도 있고요.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주요 우방에 중국에서 산업 이전을 종용하면서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왕따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미사일 증강 배치 등 군사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잠수함의 토마스 호크와 같은 순항 미사일을 장착해서 아시아 해양에서 중국을 뺑 둘러싸는 이 아일랜드 벨트를 통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책임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통치행위 면책 특권, 서브린 이뮤니티를 중국으로부터 박탈하겠다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주 전방위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언론 비난 프레임 말고는 아직 신중 모드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응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중 무협상 1단계의 조건인 2년간 2천억 달러 미국 수입 증가를 취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에 따라 갈등이 어려운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체면도 구길 수가 있죠. 다음으로 중국 보유 미국 국채 1.1조 달러를 축소함으로써 갈등이 어려운 미국 부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중국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 약 3조 달러인데요. 이 외환 보유를 달러를 줄이고 보유 내용을 금 또는 다른 국 통화로 다변화하는 것도 미국에 압박을 주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비관세 단골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의 수출 제한입니다. 미국의 첨단 산업들이 중국의 히토류에 상당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면적인 미중 간 신냉전은 삼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직접 중국에 대한 위협 이후에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중국의 류허 등 미중 협상 당사자들이 즉시 유선 통화를 하는 등 1단계 협상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 G1과 G2의 경제적인 충돌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회복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은 2018년 기준으로 글로벌 GDP 비중은 35%, 세계 교역량 비중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는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까지 이전 1월달의 전망에 비해서 6% 이상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 없이 코로나19 위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은 5.8%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 큰 폭의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미중 간의 충돌이 가시화되면 이것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나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과 공격성 외에 아주 깊숙한 근본적인 원인이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신냉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단순한 정치적 술수를 넘어서는 심각한 원인이 있음을 중국 정부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미국의 중립적 여론조사 기관인 PEW, Pew Research가 3월 중 조사한 중국에 대한 미 국민 정서 조사 결과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중국 공산당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퓨 리서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호가 66%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 무역 분쟁 시작과 함께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세계 패권국인 것이 세계에 유익하다는 의견이 미국민의 91%, 미국이 군사 패권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83%, 또한 경제 패권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민의 71%고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미국의 주요한 위협이 된다는데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반중국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화당원이 민주당원보다 더 반중국적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60% 이상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졸업 이상자의 반중 성향이 68%로 고학력자일수록 더 높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71%고요. 30대 이상도 67%에 달합니다. 미국 고령자와 청년층의 반중국 성향은 2018년 이후에 더욱 악화됐습니다. 특히 시진핑에 대한 미 국민의 신뢰도는 코로나19 발발 후에 급격히 악화됐고요. 중국이 미국의 주요한 위협이라는 비중이 2017년 이후에 급상승했습니다. 중국의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미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고요. 사이버 공격, 무역 격차, 중국에 의한 일자리 상실, 중국 군사력 증가, 인권 정책, 중국의 기술력, 중국과 홍콩 간의 관계 등의 순으로 미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악화됐고요. 공화당 지지자일수록 경제, 군사, 기술 문제에서 반중국 성향이 강했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경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글로벌 리더로 인정하는 성향이 2014년을 기점으로 우세해졌고, 중국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고소득자가 미국의 우위를 더욱더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좋다가 66%, 글로벌 경제 상황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도 66%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미국 국민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미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미국민은 단지 6%에 불과했고요.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세계에 유익하다고 보는 미국인은 단 4%뿐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미국인의 자부심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미국 정부의 중국과의 전면적인 충돌,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부 극우 보수 정치인의 성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민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 자국 이익 우선의 보수파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표를 의식하고 미국 정부는 트럼프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에 다가갈수록 더 강하게 중국을 때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국제 정치 경제 정책에서도 미국 이익 우선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큰 확진자 수를 내고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코로나19, 미국은 그 충격이 큰 만큼 후유증도 클 것입니다. 이것을 정서적으로 상쇄하고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미중 간 강한 격돌과 중국으로부터의 굴복 내지는 여러가지 결과물을 얻어낼 것을 강하게 희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중 간의 충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중국은 원튼 원치 않든 미국과의 신냉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추락한 이후에 미중 간의 충돌로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위험이 발생하면 세계 금융의 주도권을 쥔 미국으로 자금이 모이고 미국은 더욱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경제를 흔드는 것을 그리 주저하지 않고 있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과 해외 보고서에서 유익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